에밀리 하퍼의 발은 불에 타는 듯 욱신거렸다. 런던의 고급 레스토랑 더 길디드 릴리에서 신는 검은색 유니폼 구두는 사우스워크의 할인 매장에서 20파운드에 산 것이었다. 12시간 근무 후 그녀의 발뒤꿈치에는 물집이 생기며 날카로운 고통이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하게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무시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베트남계 영국인인 그녀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그녀는 매일 밤 이 고통을 견뎌야 했다. 더 길디드 릴리의 공기는 돈과 트러플 오일의 향기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곳은 런던의 상류층이 모이는 곳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에서 억만장자들이 속삭이며 거래를 성사시키는 곳이었다. 하지만 에밀리에게 이곳은 전쟁터였다. 그녀는 15일 연속 더블 쉬프트로 일하며 무거운 쟁반을 들고 프랑스어로 된 주문을 해독하며 보이되 보이지 않는 섬세한 춤을 춰야 했다. 그녀의 손은 물병을 채우는데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남동생 제임스의 병원비, 사우스워크에 있는 그녀의 초라한 아파트의 임대료, 그리고 전기요금 고지서의 빨간 글씨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제임스는 14세였다. 그는 축구를 사랑하고 학교에서 수학을 잘했어야 했다. 하지만 희귀한 신경계 질환은 그의 몸을 천천히 갉아먹었고 이제 그는 휠체어와 약물에 의존했다. 에밀리의 모든 미소, 모든 훌륭한 선택입니다. 손님은 제임스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사이를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검은 유니폼은 그녀를 배경 속으로 녹아들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꽃이 있었다. 억눌린 불꽃, 하지만 여전히 타오르는 불꽃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베트남에서 온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이곳 런던에서, 이 냉혹한 도시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제임스와 단둘이 남았다. 그들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았지만 제임스의 병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녀는 대학을 포기했고 꿈도 포기했다. 이제 그녀의 꿈은 단 하나였다. 제임스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하는 것, 10번 테이블 물 더 채워 하퍼. 그리고 장례식 준비하는 표정 좀 지우라고. 헨리 웰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레스토랑의 매니저로 그의 미소는 장식용 오키드처럼 인위적이었다. 그는 늘 약점을 찾아 비판했다. 에밀리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알겠어요, 헨리. 그녀는 다시 움직였다. 그녀의 동료 클라라 에반스는 멀리서 그녀를 노려보았다. 클라라는 에밀리가 손님들에게 인기 있는 것을 못 견뎠다. 그녀는 금발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자로 레스토랑에서 가장 오래 일한 웨이터였다. 그녀는 에밀리를 이민자 소녀라 부르며 그녀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클라라의 시기 어린 눈빛은 에밀리의 피로를 더 무겁게 했다. 그녀는 클라라가 그녀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담당 구역에는 10번 테이블이 있었다. 어두운 벨벳 커튼 뒤에 아늑한 공간에 자리 잡은 단 한 명의 손님. 그는 메뉴를 보지 않았다. 그는 사람이었다.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의 스타 전 세계가 사랑하는 축구선수. 그는 검은색 터틀넥과 완벽하게 재단된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얇은 파텍 필립 시계가 빛났고 그의 눈은 날카롭고 따뜻했다. 그는 레스토랑의 복잡한 춤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의 존재는 공기를 바꿨다. 다른 손님들은 그를 알아보고 속삭였지만 그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했다. 그는 혼자였다. 그의 테이블에는 스마트폰도 동행도 없었다.
그는 그냥 앉아서 마치 세상을 분석하듯 레스토랑을 바라보았다. 에밀리가 다가가자 그는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은 그녀의 피로, 그녀의 억눌린 분노, 그녀의 숨겨진 슬픔을 꿰뚫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 압도당했다. 그는 그냥 축구 스타가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손님 에밀리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습된 부드러운 멜로디였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알았지만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는 손흥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냥 10번 테이블의 손님이었다. 그는 질문을 무시했다. 당신 점심때부터 여기 있었죠?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진술이었다. 그는 알아챘다. 대부분의 손님은 웨이터의 성별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하물며 그녀가 10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리 없었다. 그녀의 위장이 불안으로 조여들었다. 그녀가 뭔가 잘못했나? 그가 비밀 쇼퍼인가? 아니면 레스토랑 비평가? 그녀의 마음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달렸다. 오늘 좀 인원이 부족해서요, 손님.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은 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손님에게 변명하지 말라는 헨리의 경고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다. 그녀는 실수를 저지를까봐 두려웠다. 그는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며 낮고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말해줘요. 이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게 뭐죠? 질문은 터무니없었다. 고급 레스토랑의 거래적 세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었다. 그녀의 직업적 방어벽이 무너졌다. 지난 15일의 좌절, 제임스의 병집세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그녀는 그의 강렬한 눈을 마주보았다. 솔직히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피로로 날카로웠다. 하루 휴가요. 발이 불타지 않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집에 갈 교통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 그녀는 너무 많이 말했다. 이건 해고당하는 길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불평 날카로운 질책 매니저를 부르라는 요구를 기다렸다. 클라라가 멀리서 이를 보고 미소 짓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에밀리의 실수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쳤다. 동정도 즐거움도 아닌 무언가 인정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메뉴를 내려다보았다. 연어 타르타르와 샤블리 한 병으로 할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를 서빙했다.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터무니없는 폭발을 반복 재생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비웃을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완벽하게 예의 바르게 식사를 마쳤다. 그는 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몇 장의 50파운드 지폐를 놓았다. 식사비와 후한 팁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었다. 그가 일어서며 그녀 옆에서 잠시 멈췄다. 좀 쉬어요, 아가씨. 그는 그녀의 이름을 모른다는 걸 깨닫고 말을 멈췄다. 하퍼예요. 그녀는 자동으로 대답했다. 에밀리 하퍼. 그는 그녀의 눈을 잠시 더 마주보았다. 에밀리 하퍼. 그는 이름을 기억하듯 되뇌었다.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그는 떠났다. 그는 레스토랑의 문을 지나 어두운 런던의 밤으로 녹아들었다. 에밀리는 두근거리는 심장과 절실히 필요한 팁, 그리고 그녀가 경력상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깊은 불안감을 안고 남았다. 그녀는 손흥민이 그녀의 이름을 기억한 것이 불길한 예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클라라가 그녀를 주시하는 것을 느꼈다. 헨리의 차가운 눈빛도 느껴졌다. 그녀는 이곳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녀는 제임스를 위해 버텨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테이블을 치우며 제임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미소, 그의 축구에 대한 사랑, 그의 병이 그를 갉아먹기 전의 모습. 그녀는 그를 위해 계속 싸워야 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그저 집에 가고 싶었다. 그녀는 그저 잠을 자고 싶었다. 그녀는 그저 하루만이라도 자유롭고 싶었다. 그녀는 손흥민의 질문을 다시 떠올렸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게 뭐죠? 그녀는 그 질문이 그녀를 망쳐놓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질문이 그녀를 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질문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몰랐다. 그 질문이 그녀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몰랐다. 그 질문이 그녀를 새로운 전쟁터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건 내일의 이야기였다. 오늘 밤 그녀는 그냥 에밀리 하퍼였다. 런던의 어두운 거리에서 그녀의 발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에밀리 하퍼는 새벽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눈을 떴다. 사우스워크의 그녀의 초라한 아파트는 런던의 화려한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곳이었다. 그녀의 방은 좁고 벽은 습기로 얼룩져 있었으며 공기는 오래된 카펫의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와 제임스가 공유하는 이 공간은 생존의 요새였다. 하지만 그곳은 또한 그녀의 모든 두려움과 책임이 쌓여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녀의 알람이 울리며 또 다른 전투의 시작을 알렸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발뒤꿈치에 물집이 터진 상처를 느꼈다. 어젯밤 더 길디드 릴리에서의 긴 근무 후 그녀의 몸은 항의하듯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무시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제임스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의 작은 방은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의 얕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의 침대 옆에 놓인 약병들을 보았다. 그 약들은 그의 신경계 질환을 늦추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완치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하며 커피 메이커로 향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룸메이트인 애나 브룩스가 이미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애나는 요리사로 더 길디드 릴리의 주방에서 일하며 늘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에밀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 햇살, 어젯밤 그 축구 스타 어땠어? 손흥민이 너한테 팁 왕창 줬다며 에밀리는 한숨을 쉬며 커피를 따랐다. 팁은 좋았어. 하지만 내가 멍청하게 굴었지. 그에게 하루 휴가가 필요하다고 투덜거렸어. 손님 앞에서 애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 미쳤어. 헨리가 알면 널 가만 안 둘 거야.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헨리 웰스의 차가운 눈빛과 클라라 에반스의 독살스러운 미소를 떠올렸다. 그녀는 어젯밤의 실수를 되풀이하며 자신이 너무 솔직했다고 자책했다. 손흥민의 그 질문, 이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게 뭐죠? 는 그녀의 방어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 순간의 약함을 후회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테이블에 앉으려던 순간 문 아래에 놓인 검은 봉투를 발견했다.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없었다. 봉투는 매끄럽고 무거운 재질로 마치 왕실 초대장처럼 고급스러웠다. 주소도 이름도 우표도 없었다. 단지 깊은 검정색이었다. 이게 뭐야? 애나가 궁금해하며 의자를 끌어당겼다. 또 정의요금 독촉장.
근데 이건 너무 폼나는데. 에밀리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아무 편지도 메모도 없었다. 단지 검은색 카드 하나가 벨벳 안감에 놓여 있었다. 카드는 차갑고 묵직했다. 은색으로 새겨진 글씨가 그녀의 이름을 밝혔다. 에밀리 할퍼. 그 아래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상징적인 로고가 있었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신용카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설적인 센츄리온 카드 블랙 카드였다. 에밀리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처리하지 못했다. 더 길디드 릴리에서 이 카드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억만장자 왕족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만이 가진 카드. 한도가 없는 카드. 맙소사. 애나가 속삭였다. 그녀는 에밀리의 어깨 너머로 카드를 들여다보았다. 이거 진짜야 이거. 블랙카드잖아. 카드 뒤에는 작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같은 고급 재질의 간단한 폰트로 5단어가 적혀 있었다. 하루 휴가를 원했지. 가져. 그 아래에는 2글자 SH 손흥민. 에밀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은 카드를 쥔 채 떨렸다. 이건 터무니없었다. 이건 꿈이어야 했다. 이게 뭐야? 그녀가 속삭였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장난. 이건 억만장자 장난이야. 애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이 카드는 초대받은 사람만 가질 수 있어. 연간 수십만 파운드를 써야지 신청 자격이 생긴다던데. 에밀리의 머리는 질문들로 소용돌이쳤다. 그는 어떻게 그녀를 찾았을까? 그녀는 그에게 이름만 말했다. 에밀리 하퍼. 그게 전부였을까? 그 이름만으로 그녀의 삶을 파헤칠 수 있었을까? 런던의 어두운 골목에 있는 그녀의 초라한 아파트까지 그 생각은 소름 끼쳤다. 그녀의 프라이버시가 침범당한 기분이었다. 그가 뭘 원하는 걸까? 에밀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런 사람들은 공짜로 뭘 주지 않아. 항상 대가가 있어. 애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쩌면 그냥 좋은 사람일지도. 비밀 자선가 같은 거 배트맨처럼. 배트맨은 범죄자를 때려잡아. 애나. 웨이터한테 무제한 신용카드를 주지 않아. 에밀리는 한숨을 쉬었다. 이건 기분 나빠. 그가 내 집을 어떻게 아는 거지? 애나는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건 좀 무섭네. 하지만 에밀리, 이걸 생각해봐. 애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제임스, 그의 약, 그 실험치료. 보험회사에서 거부한 그거. 이 카드가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어. 그 말은 에밀리의 가슴을 강타했다. 실험치료. 제임스의 의사 사라 파텔은 그 치료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다. 하지만 비용은 천문학적이었다. 그녀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플라스틱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이었다. 하지만 그 문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녀는 카드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다. 마치 그것이 독이 묻은 것처럼. 안 써. 그녀가 단호히 말했다. 왜? 애나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가 하루 휴가를 가지라고 했잖아. 그냥 시험 삼아 써봐. 작은 거로. 진짜인지 확인해. 에밀리의 전화가 울렸다. 헨리 웰스의 문자였다. 하퍼, 왜 아직 안 왔어? 너 지금 위험해. 그녀는 늦었다. 지금쯤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또 다른 고된 하루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테이블 위의 검은 카드는 도전이었다. 하루 휴가를 가져. 그것은 유혹이었다. 생명줄이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문자를 입력했다.
몸이 안 좋아요. 오늘 못 나가요. 그녀는 보내기를 누르고 후회하기 전에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애나를 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좋아.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단단했다. 테스트 해보자. 첫 번째 테스트는 조용한 반항이었다. 그녀는 아파트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대신 길모퉁이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녀가 늘 지나치며 들어가고 싶었던 곳, 하지만 6파운드짜리 라테는 그녀의 1시간치 급여였다. 그녀는 검은 카드를 주머니에 쥐고 카페로 들어갔다. 공기는 갓 갈린 에스프레소와 따뜻한 페이스트리 향으로 가득했다. 그것은 그녀가 관찰만 했던 삶의 냄새였다. 라지 캐러멜 라테 오트 밀크로, 그리고 아몬드 크루아상 하나 주세요. 그녀는 바리스타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총액은 11.50파운드였다. 검은 카드에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엄청난 사치였다. 그녀는 카드를 칩 리더기에 넣으며 숨을 멈췄다. 전자음이 울리고 영원처럼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화면에 승인이 떴다. 바리스타는 영수증을 내밀며 서명을 요청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에밀리 하퍼를 적었다. 진짜였다. 그녀와 애나는 창가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라테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했고 크루아상은 바삭하고 버터 향이 났다. 그것은 그녀가 맛본 것 중 가장 맛있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불안의 실로 엮여 있었다. 됐어. 애나가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1단계 완료. 2단계는 뭐야? 샤넬백 하로주 쇼핑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생각은 터무니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제임스에게 있었다. 그의 병, 그의 매일의 고통. 그는 늘 추웠다. 그의 약 때문에 몸이 약해졌고 그의 침대는 낡아서 푹 꺼져 있었다. 그의 오래된 태블릿은 영화나 책을 읽을 때마다 멈췄다. 작은 불편들이 그의 큰 고통을 더했다. 근처에 홈구주 매장이 있어 에밀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새로운 결심이 담겼다. 좋은 거 있는 곳. 1시간 후 그들은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의 조용한 통로를 걷고 있었다. 그곳은 상점이 아니라 완벽한 가정의 박물관 같았다. 에밀리는 낡은 청바지와 색바랜 후드티를 입고 마치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잘 차려입은 판매원이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았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침구 코너로 향했다. 그녀는 가장 부드럽고 무거운 캐시미어 담요를 찾았다. 크림색으로 구름처럼 포근했다. 가격표는 10달 800파운드였다. 그녀의 위장이 뒤틀렸다. 그것은 한 달치 집세보다 비쌌다. 그녀는 담요를 집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병원용처럼 조절 가능한 침대를 찾았다. 제임스가 힘들이지 않고 앉거나 누울 수 있는 침대였다. 가격은 7,500파운드였다. 그녀는 그것도 주문했다. 그리고 근처 베스트바이의 전자제품 코너로 갔다. 최신 아이패드 프로 가장 큰 화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권. 매 구매마다 그녀의 두려움은 커졌지만 제임스에 대한 맹렬한 사랑이 그를 덮었다. 이건 쇼핑이 아니었다. 이건 전쟁이었다. 제임스의 병과 싸우기 위한 무기였다. 마지막이자 가장 무서운 단계는 전화였다. 그녀는 제임스의 의사 사라 파텔에게 받은 번호를 가지고 있었다. 런던의 킹스 칼리지 병원에서 진행되는 실험 치료의 행정 코디네이터 번호였다. 그녀는 센트럴 파크가 아닌 런던의 하이드파크 벤치에 앉아 애나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가운데 전화했다. 안녕, 저는 제임스 하퍼를 위해 아리스 손 박사의 신경계 연구 실험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에밀리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초기 평가와 자리 예약을 위해 필요한 초기 보증금을 알고 계시죠? 코디네이터의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무심했다. 50금 1000파운드의 비환불 보증금입니다. 50인컴 컴파운드. 그 숫자는 그녀의 숨을 앗아갔다. 왕의 몸값이었다. 그녀는 다른 손에 쥔 검은 카드를 보았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지금 결제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16자리 숫자 만료일 보안 코드를 읽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귀가 멍멍할 정도였다. 그녀는 기절할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하퍼 양. 코디네이터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살짝 묻어났다. 결제가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임스의 초기 상담을 예약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에밀리는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해냈다. 그녀는 제임스에게 기회를 샀다. 하지만 더 길디드 릴리로 돌아가자 현실은 그녀를 다시 삼켰다. 클라라 에반스는 그녀의 부재를 눈치챘다. 그녀는 이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에밀리가 손흥민과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녀는 다른 웨이터들에게 속삭였다. 갑자기 병가를 내고 다음 날엔 럭셔리 쇼핑이라니. 에밀리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다. 그녀의 주문은 실수로 잘못 전달되었다. 헨리 웰스는 그녀를 날카로운 눈으로 주시했다. 그녀는 외톨이였다. 그날 밤 클라라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좋은 휴가였어, 하퍼. 그녀의 미소는 독사 같았다. 너무 잘나서 우리랑 같이 일하기 싫은가 봐. 에밀리는 이를 악물었다. 그냥 좀 쉬었어, 클라라. 하지만 클라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 그래. 그럼 어제 내 아파트 앞에서 본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 트럭은 뭐지? 손흥민이 내 새 스폰서라도 된 거야. 에밀리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클라라가 봤다. 그녀는 어떻게 아는 걸까? 그녀의 아파트는 레스토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클라라가 그녀를 따라다녔을까? 그 생각은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그녀는 클라라를 무시하려 했지만 소문은 이미 퍼졌다. 에밀리 하퍼, 가난한 웨이터가 갑자기 돈을 쓰고 다닌다. 그녀는 손흥민을 유혹한 금사냥꾼이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제임스는 새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캐시미어 담요가 그의 어깨를 감싸고 새 아이패드에서 영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무거웠다. 카드는 기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저주였다. 그녀는 손흥민이 그녀에게 왜 이런 선물을 줬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녀는 클라라와 헨리가 그녀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두려워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검은 카드를 손에 쥐었다. 그것은 차갑고 무거웠다. 그것은 그녀의 손에서 불타는 듯했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를 구원할지 아니면 파괴할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녀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돌아갈 수 없었다. 에밀리 하퍼는 더 길디드 릴리의 문을 지나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녀의 유니폼은 여전히 어제의 피로를 품고 있었고 발뒤꿈치의 상처는 새 구두에 문질리며 날카로운 고통을 뿜어냈다. 그녀는 검은 카드를 사용한 그 하루 제임스를 위한 물건들과 실험 치료의 보증금을 결제한
그 짧은 자유의 순간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자유는 이제 독이 되어 그녀를 조여왔다. 레스토랑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동료들의 시선은 차갑고 속삭임은 날카로웠다. 클라라 에반스가 뿌린 소문은 이미 뿌리를 내렸다. 에밀리 하퍼는 가난한 웨이터가 아니라 손흥민을 유혹한 기회주의자였다. 그녀는 로커룸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으며 클라라의 독살스러운 미소를 보았다. 또 병가 낼 건 아니지, 하퍼 클라라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이 발린 칼날 같았다. 너무 바빠서 우리 같은 평민들은 따라갈 수가 없네. 언나 에밀리는 이를 악물었다. 그냥 일 시작하자, 클라라. 하지만 클라라는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에밀리의 옆을 스치며 속삭였다. 다들 너 얘기하고 있어. 손흥민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해 하더라. 그 카드 진짜 비싼 대가를 치른 거 아니야. 에밀리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클라라는 어떻게 아는 걸까? 그녀는 검은 카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에밀리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아는 듯했다. 에밀리는 고개를 돌리고 로커를 쾅 닫았다. 그녀는 클라라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독을 심었다. 레스토랑은 그날 밤 북적였다. 런던의 상류층이 테이블을 채웠고 샴페인 병이 터지는 소리가 크리스털 잔의 부딪힘과 섞였다. 에밀리는 그녀의 구역을 돌며 주문을 받고 와인을 따르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외톨이였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주문은 주방에서 실수로 늦게 나왔다. 헨리 웰스는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며 그의 눈은 그녀의 실수를 기다리는 매 같았다. 그녀는 제임스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다. 그의 새 침대, 그의 미소, 실험치료의 희망. 그 모든 것은 이 고통을 견딜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세계는 무너졌다. 디너 러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에밀리는 6인 테이블의 메인 코스를 나르고 있었다. 레그 오브 램 샤토브리앙, 섬세한 사이드 디시들이 무거운 쟁반 위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주방 문 근처에 좁은 통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클라라가 주방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녀는 에밀리를 보지 않은 척하며 그녀의 어깨를 세게 부딪혔다. 아, 미안, 클라라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 쟁반이 기울었다. 에밀리는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그녀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한순간 그녀는 쟁반을 지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게는 그녀를 이겼다. 쟁반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도자기 접시가 산산조각 나고 소스가 사방으로 튀었다. 레스토랑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머리가 그녀를 향했다. 손님들의 눈은 경멸과 호기심으로 빛났다. 헨리 웰스가 그녀 옆에 즉시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보라색이었다. 하퍼 내 사무실로. 지금. 에밀리는 잔해 속에 서 있었다. 그녀의 유니폼은 베어네즈 소스로 얼룩졌고 그녀의 손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클라라는 근처에 서서 거짓된 걱정을 가장했다. 에밀리, 괜찮아, 갑자기 넘어지더라. 하지만 그녀의 눈은 승리감으로 반짝였다. 헨리의 사무실에서 재판은 없었다. 그는 판사이자 배심원 그리고 사형 집행인이었다. 이번 주에 너에 대한 불만이 3번째야, 하퍼.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너는 집중하지 않고 있어. 부담이 됐어. 먼저 그 갑작스러운 병가, 이제 이건 뭐지? 더 길디드 릴리는 기준이 있어. 너는 그걸 충족하지 못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에밀리가 애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클라라가 클라라는 우리 최고의 웨이터야.
헨리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반면 너는 방해꾼이 됐어. 로커 정리해. 너 끝났어. 그 말은 그녀를 칼로 찌르는 듯했다. 그녀가 증오했던 그 일, 그녀를 천천히 죽이고 있던 그 일이 사라졌다. 그녀의 유일한 정당한 수입원이었다. 공황이 즉시 그녀를 집어삼켰다. 검은 카드는 기적이었지만 직업은 아니었다. 미래는 아니었다. 그것은 미스터리였다. 그녀가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위험한 선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멍한 상태로 레스토랑을 나왔다. 그녀의 개인 물건이든 작은 상자를 품에 안고 그녀는 지하철을 타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걸었다. 런던의 거리를 따라 그녀의 눈물은 도시의 불빛에 흐려졌다. 그녀는 템스강을 따라 걷다가 결국 타워 브리지 근처의 작은 공원에 멈췄다. 그녀는 차가운 벤치에 앉았다. 그녀의 상자는 옆바닥에 놓였다. 그녀는 강 건너 런던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 빛들은 그녀에게 잔인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제임스를 위해 싸우던 그녀의 모든 노력은 이제 무의미해 보였다. 그녀는 손흥민을 생각했다. 그와의 그 이상한 대화, 그 카드,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저주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두려웠다. 그가 그녀의 삶에 왜 이렇게 깊이 들어온 걸까? 그가 원하는 게 뭐지? 그녀는 벤치에 앉아 머리를 손에 파묻었다. 템스강이 잔잔한 물소리와 다리 위의 교통소음이 그녀의 고독을 더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너무 깊이 생각에 잠겨 있어서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도 듣지 못했다. 하퍼 양. 그 목소리는 낮고 침착하고 울림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손흥민의 날카로운 눈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더 길디드 릴리에서 입었던 완벽한 블레이저가 아니었다. 그는 검은 청바지와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 그리고 맞춤형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덜 위압적이었고 더 인간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에밀리는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상자를 방패처럼 끌어안았다. 뭐 원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쉰 채로 눈물과 분노로 갈라졌다. 당신 실험 결과 보러 온 거예요. 자, 여기 있어요. 하루 쉬었죠. 그리고 해고됐어요. 축하해요. 재밌으셨길.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분노와 굴욕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그녀의 삶을 망친 원인이었다. 그는 그녀의 파괴에 촉매였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녀의 폭발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레스토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그가 차분히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당신이 아는 척하는군요.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주방에 스파이데모 있나요? 제 한심한 삶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요. 재미로 자원이 있죠. 그는 간단히 말했다. 그는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당신을 넘어뜨린 그 여자 클라라 에반스. 그녀는 내일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겁니다. 당신의 전 매니저 헨리 웰스도 마찬가지고요. 에밀리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말에 캐주얼한 힘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는 한마디로 사람들의 삶을 망칠 수 있었다. 그것은 무서웠다. 왜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 카드, 이 정리극, 대가는 뭐예요? 아무도 이런 짓을 공짜로 하지 않아요. 저랑 자고 싶으신 거예요. 그건가요? 지금 말해두죠. 저는 팔리는 물건 아니에요.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감정이 스쳤다. 후회처럼 보였다. 아니에요, 에밀리.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그 소리는 그녀에게 이상한 전율을 주었다. 그건 제 의도가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죠. 제 동기는 복잡해요. 그는 벤치를 가리켰다. 앉아도 될까요? 그녀는 벤치의 맨 끝에 앉았다. 그는 반대쪽 끝에 앉으며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했다. 한참 동안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두 세계 사이에 거대한 틈이 그들 사이에 펼쳐졌다. 그 카드. 그가 강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다. 계속 가지고 있어요. 당신과 제임스가 필요한 건 뭐든 써요. 상환 기대 없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원금. 그녀는 비웃었다. 불쌍한 케이스를 우연히 발견해서 당신 동정심의 대가는 모조 아니에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는 그녀를 직접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강렬하고 탐색적이었다. 보상이에요. 보상. 에밀리는 혼란스러웠다. 뭐에 대한 망친 저녁 잃은 일자리, 오래전 일에 대한 거예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당신의 조부 토마스 하퍼에 대한 거예요. 그 이름은 그녀를 물리적 타격처럼 때렸다. 그녀의 조부 토마스 하퍼. 그는 그녀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다. 그는 온화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스캔들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어렴풋이 기억했다. 그녀의 부모가 속삭이던 이야기, 조부가 부당하게 해고되고 명예가 짓밟힌 이야기. 그 사건은 그들의 가족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상처를 안고 살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당신, 조부를 아는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알았죠. 손흥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자책감으로 무거웠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 하퍼였어요. 그는 뛰어난 엔지니어였죠. 제가 처음으로 투자한 회사 이노베이트 테크에서 일했어요. 그건 제가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 훨씬 전의 일이었죠. 에밀리의 머리가 빙빙 돌았다. 이노베이트 테크. 그녀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조부가 그 회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은 빛났다. 그는 그곳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해고되었다. 그는 기밀 데이터를 훔쳤다는 혐의를 받았다. 소송이 이어졌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조부는 다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 수치심은 그를 갉아먹었고 결국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당신, 거기 있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그 회사의 초기 투자자였어요. 손흥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기 혐오로 가득했다. 그리고 저는 제 파트너 리처드 키미 토마스를 비난하도록 내버려뒀죠. 저는 젊고 야심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겁쟁이였죠. 저는 토마스가 무고하다는 걸 깊이 알고 있었어요. 리처드가 경쟁사의 코드를 팔기 위해 토마스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어렸어요. 회사를 잃을까봐, 모든 걸 잃을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기울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가족 이야기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다. 그녀의 조부는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는 피해자였다. 이 남자, 이 축구 스타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족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 분노가 그녀 안에서 뜨겁고 순수하게 타올랐다. 이 겁쟁이. 그녀는 이를 갈며 말했다. 그녀는 일어섰다. 그녀의 몸은 분노로 떨렸다. 당신은 그냥 지켜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죠. 우리 조부는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그의 경력, 그의 명예, 그의 건강. 그는 실패자라고 믿으며 죽었어요. 당신이 너무 약해서 막지 못한 거짓 때문에.
그녀는 그를 때리고 싶었다. 소리치고 싶었다. 그녀의 가족이 겪은 고통의 일부라도 그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검은 카드 제임스를 위한 선물 돈. 그 모든 것은 이제 피로 물든 돈처럼 느껴졌다. 그의 죄를 씻으려는 한심한 시도였다. 이걸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녀는 이를 갈며 말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검은 카드를 꺼내 그에게 던졌다. 카드는 그들 사이의 포장도로에 떨어졌다. 당신 빌어먹을 돈 가져요. 우린 당신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손흥민은 카드를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그녀의 분노를 받아들이는 듯한 지친 표정이었다. 알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 동생의 실험치료, 당신이 보증금을 낸 그 치료, 그건 제 재단손 파운데이션이 주로 후원하고 있어요. 제 도움을 거부하면 제임스의 기회를 거부하는 걸지도 몰라요. 그 말은 그녀를 완벽히 제압했다. 잔인하고 치명적으로 효과적인 한 수였다. 그는 그녀의 분노를 제임스의 생존과 연결했다. 그녀는 떨며 서 있었다. 분노와 무력감의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그의 죄책감의 거미줄에 완전히 갇혔다. 그녀는 손흥민을 단순한 남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가족의 유령 이야기였다. 그녀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의 희망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에밀리 하퍼는 타워 브리지의 차가운 벤치에서 검은 카드를 다시 손에 쥐었다. 그 카드는 더 이상 단순한 플라스틱이나 금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조부 토마스 하퍼의 잃어버린 삶과 제임스의 미래를 연결하는 달이었다. 손흥민의 말이 그녀를 가두었다. 그의 재단이 제임스의 실험 치료를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분노를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그녀의 가족을 망쳤고 그 카드는 그 죄를 덮으려는 얄팍한 시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제임스의 얼굴, 그의 새 침대에서 웃던 그 미소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 외로움 아마도, 혹은 죄책감의 무게. 이건 당신을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억만장자나 악당이 아닌 그냥 손흥민이라는 사람을 보았다. 이건 제임스를 위한 거예요. 조건은 이겁니다. 제임스가 필요한 건 모든 그 실험치료, 후속치료 전부 당신이 책임져요. 한도 없고 질문도 없어요. 그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안도감은 거의 눈에 보일 정도였다. 뭐든 필요한 건 다 할게요. 그리고 대가로 그녀는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내 조부에 대해 전부 말해줘요. 그가 했던 프로젝트, 그가 만든 것들. 내가 아는 건 당신이 망친 그 유령이 아니에요. 당신이 알던 그 사람을 알고 싶어요.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진짜 미소였다. 그건 내가 받아들인 조건 중 가장 쉬운 거예요. 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런던의 밤은 차갑고 템스 강의 물결은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그것은 동화 같은 결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복잡한 협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 후 몇 주는 희망과 슬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초현실적인 시간이었다. 검은 카드는 사치가 아닌 생존의 도구가 되었다. 에밀리는 제임스의 실험 치료를 군대 장군처럼 조직했다. 킹스 칼리지 병원에서의 상담, 최고의 신경과 전문의들과의
미팅 예비 테스트를 위한 클리닉 방문. 병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빌려 제임스의 치료 여정을 덜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돈은 모든 물류적 장애를 제거했고 에밀리는 오직 제임스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손흥민은 약속을 지켰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다. 그의 영향력은 느껴졌지만 눈에 띄지 않았다. 청구서는 지불되고 예약은 확보되었으며 모든 것이 최고로 준비되었다. 그는 그녀의 삶에 침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다른 약속도 지켰다. 일주일에 한 번 그들은 만났다. 때로는 브리티시 뮤지엄의 조용한 구석에서, 때로는 템스강을 가로지르는 페리에서, 심지어 런던 도서관의 고요한 홀에서도. 그리고 그는 그녀의 조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오래된 설계 문서와 토마스 하퍼가 작성한 스케치를 가져왔다. 에밀리는 그 코드의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토마스의 천재성, 그의 끔찍한 커피 취향,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사무실을 울리던 그의 웃음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손흥민은 단순히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그는 에밀리가 잃어버린 조부를 되살려 주었다. 수치심에 짓눌린 노인의 이미지를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엔지니어로 바꿔주었다. 이 만남들은 이상하고 조심스러운 연결을 만들었다. 에밀리는 그의 억만장자 껍질 너머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젊은 투자자의 실수에 사로잡힌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를 지친 웨이터가 아닌 토마스 하퍼의 딸로 불굴의 여인으로 보았다. 그들은 돈이나 미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과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새로운 무언가의 기초를 쌓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더 이상 그 돈을 구호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빚이었다. 그녀의 조부가 빼앗긴 유산을 돌려받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돈을 그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 유산의 관리자였고 그녀의 목적은 조부가 거부당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었다. 제임스의 치료는 순조로웠다. 사라 파텔 박사는 매주 업데이트를 보냈다. 제임스의 혈액 검사 결과는 점점 나아졌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그의 상태는 안정되었고 그의 미소는 더 밝아졌다. 그는 새 아이패드로 축구 경기를 보고 캐시미어 담요 아래에서 따뜻하게 지냈다. 에밀리는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갈등했다. 손흥민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를 용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속죄에 동참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그의 의도가 순수하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의 힘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너무 쉽게 조작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주소를 알아냈고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는 그녀의 미래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애나와 이 이야기를 나눴다. 애나는 이제 더 길디드 릴리를 떠나 다른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에밀리. 애나가 말했다. 그는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제임스가 나아지고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이게 진짜일까? 에밀리가 물었다. 그가 정말 그냥 도우려는 걸까? 아니면 뭔가 더 원하는 걸까? 애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람들은 복잡해. 어쩌면 그는 진심일지도. 어쩌면 그는 자신을 위해 이걸 하는 걸지도. 하지만 그게 너한테 중요한가? 넌 제임스를 위해 이걸 하고 있어. 애나의 말은 단순했지만 에밀리에게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제임스를 위해 계속 나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웨이터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돈을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녀는 배우고 싶었다. 그녀는 조부가 했던 것처럼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 그녀는 손흥민과의 다음 만남에서 이 생각을 꺼냈다. 그들은 런던 아이 근처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템스강은 저녁 햇살에 반짝였다. 저는 더 이상 그냥 생존하고 싶지 않아요. 에밀리가 말했다. 저는 만들고 싶어요. 조부처럼. 저는 대학을 끝내고 싶어요. 비즈니스 재단 당신이 사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요.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녀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요구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자비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놀라움과 존경이 섞였다.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건 제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가 말했다.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후원자와 수혜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동등한 사람이었다. 파트너였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공유했고 이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에밀리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제임스를 보았다. 그는 새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 건강해 보였다. 그의 눈은 더 밝았다.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너 괜찮아? 제임스가 물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 눈물을 보았다. 응, 괜찮아. 에밀리가 미소 지었다. 그냥 너를 사랑해. 그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느꼈다. 손흥민의 죄책감, 그녀의 분노, 카드의 무게. 그 모든 것은 제임스의 이 미소를 위해 필요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조부의 유산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흥민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 아마 절대 용서하지 않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와의 이 복잡한 관계를 받아들였다. 그것은 동맹이었다. 불완전하고 고통스럽고 하지만 필수적인 동맹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검은 카드를 손에 쥐었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능성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미래를 꿈꿨다. 에밀리 하퍼는 런던의 가을 햇살 아래 타워 브리지 위에 서 있었다. 템스강은 그녀 아래에서 반짝였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그녀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담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검은 카드가 없었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지갑 깊숙이 필요할 때만 꺼내는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카드는 그녀의 삶을 바꿨다. 그것은 그녀를 단순한 웨이터에서 그녀의 조부 토마스 하퍼의 유산을 되찾는 관리자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을 재발견한 여인으로 만들었다. 몇 달 전 그녀는 더 길디드 릴리의 고통스러운 근무와 클라라 에반스의 독살스러운 시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전쟁터에 서 있었다. 그녀는 런던 시립대학의 비즈니스 과정에 등록했다. 손흥민의 지원으로 학비는 해결되었고 그녀는 주경야독하며 강의와 제임스의 치료 스케줄을 병행했다. 그녀는 마케팅 재무조직 관리에 대해 배웠다. 그녀는 조부가 했던 것처럼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생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창조자였다. 제임스의 상태는 기적처럼 나아졌다. 사라 파텔 박사의 최신 보고에 따르면 그의 혈액 검사 수치는 계속 개선되고 있었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매일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다시 축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새 아이패드로 토트넘 호스퍼의 경기를 보며 손흥민의 골에 환호했다. 에밀리는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제임스의 미소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이제 그녀의 가장 큰 보상이었다. 손흥민과의 만남은 여전히 이어졌다. 그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만났다. 런던의 공원 미술관, 심지어 그의 사무실에서도 그는 그녀에게 조부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다. 토마스 하퍼가 이노베이트 테크에서 설계한 초기 소프트웨어의 스케치그가 동료들과 나눴던 농담, 그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 에밀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부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천재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피를 이어받았다. 하지만 그 만남들은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시간이 아니었다. 손흥민은 그녀에게 비즈니스 세계를 가르쳤다. 그는 그녀에게 재단 운영 투자 전략, 그리고 런던의 복잡한 권력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녀를 제자로 삼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스승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관계는 복잡했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그녀의 가족을 망쳤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에 칼처럼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죄책감을 보았다. 그의 외로움을 보았다. 그는 억만장자였지만 그는 또한 과거의 죄에 갇힌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통해 자신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악당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동맹이었다. 불완전하고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동맹. 에밀리는 대학에서의 공부와 제임스의 치료 외에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손흥민의 재단과 협력하여 하퍼펀드라는 소규모 자선단체를 설립했다. 이 펀드는 런던의 이민자 커뮤니티, 특히 베트남계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조부가 겪었던 부당함을 떠올렸다. 그는 이민자로서 런던에서 꿈을 쫓아쳤지만 배신당했다. 그녀는 다른 이들이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하퍼펀드는 장학금 의료 지원, 그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에밀리는 그 펀드를 운영하며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에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조부의 유산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되살렸다. 어느 맑은 오후, 사라 파텔 박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에밀리,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제임스의 최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의 신경계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이건 우리가 바랐던 것 이상이에요. 에밀리는 전화기를 쥔 채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완치, 된 건가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직 완치는 아니에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본 가장 긍정적인 결과예요. 그는 계속 나아질 거예요. 당신이 그를 위해 한 모든 게 효과를 보고 있어요. 전화가 끊긴 후 에밀리는 즉시 손흥민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런던의 금융지구에 우뚝 선 유리와 강철의 건물, 그의 재단 본부였다. 그녀는 약속 없이 갔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을 말하자 보안 요원들은 즉시 그녀를 최상층으로 안내했다. 손흥민은 그의 거대한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템스강과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뒤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들어오자 돌아섰다. 그의 눈에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두꺼웠다. 제임스가 나아지고 있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 깊은 안도감이 스쳤다. 직접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가 말했다.
에밀리는 그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제 평생 저는 그냥 생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만들고 싶어요. 조부가 했던 것처럼. 저는 더 이상 웨이터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 돈을 그냥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배우고 싶어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배웠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선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자비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요구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다.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 그의 날카로운 눈을 부드럽게 만드는 미소였다. 에밀리 하퍼. 그가 말했다. 그건 제가 본 가장 멋진 요구예요. 그는 책상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어요. 하퍼펀드, 당신의 공부 제임스를 위한 싸움. 당신은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에밀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강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의 손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창조자의 후손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제임스를 보았다. 그는 새 침대에서 축구 잡지를 읽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언니, 오늘 좀 이상해. 그가 말했다.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에밀리는 웃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냥 우리가 괜찮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 그녀는 그를 안고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따뜻한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조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의 웃음을 상상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믿었다. 손흥민과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동맹을 넘어섰다. 그것은 우정이었다. 깊고 복잡하고 상처로 시작된 우정.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공유했고 서로의 미래를 도왔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이해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했다. 하퍼펀드는 점점 커졌다. 에밀리는 지역사회 행사에서 연설하고 다른 이민자 가정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보았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싸우고 싶었다. 그녀는 조부의 이름으로 싸우고 싶었다. 어느 날 그녀는 손흥민과 함께 런던의 베트남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다. 그들은 하퍼펀드의 첫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젊은 베트남계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그들의 꿈을 이야기했다. 에밀리는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조부가 이 순간을 보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손흥민을 보았다. 그는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약간의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접촉은 그들의 공유된 역사를 담고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해낸 거예요, 에밀리. 그날 밤 에밀리는 타워 브리지로 돌아갔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는 강을 내려다보며 그녀의 여정을 생각했다. 그녀는 더 길디드 릴리에서 시작했다. 그녀는 지친 웨이터였다. 그녀는 하루 휴가를 꿈꿨다. 하지만 그 한마디, 그 농담이 그녀의 삶을 바꿨다. 그것은 비밀과 거짓,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빚을 드러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웨이터와 억만장자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번의 복잡한 친절이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것은 진실을 찾고 잃어버린 유산을 되찾고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를 만드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조부의 이름을 되살렸다. 그녀는 제임스의 미래를 지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을 찾았다. 그녀는 다리 위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런던의 불빛은 더 이상 잔인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능성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하루, 휴가는 오래전에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